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제가 내일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 업로드가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첫 번째 소식에서는 뉴욕 증시는 일본 은행의 정책 변화 등 글로벌 긴축 위험 우려가 지속이 됐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 주었는데요. 글로벌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일본이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해외에 나갔던 자본을 본국에 유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일본이 미국 보유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시장에서는 일본이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제장에 발표가 된 주택 관련 지표는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변동성이 컸던 장이었고요. 나스닥은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일단은 양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번쯤은 추세를 돌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빅스 지수는 아직 안정권에 있는 모습이겠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는 이러한 혼조세의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62%가 상승을 하면서 7.28로 마감이 되었네요.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1분봉에서는 장 초반부터 급격한 변동성과 함께 장중에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이 보합권으로 진행이 되면서 루시드도 아쉽지만 보합으로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EV 대장주인 테슬라가 마이너스 8%라는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로 끌고 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연말 랠리는 아무래도 접어야 할 것 같네요. 어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루시드를 미드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몇 달 동안 폭락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는 확실히 강력한 이익을 누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공장 확장과 파나소닉과 함께 배터리 공급 체결에 따라 감소는 너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7.23불로 마감이 되면서 공매도 커버를 하는데 6.71이 걸리는 것과 총 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중이 현재 26.16%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는 이제 10%가 더 증가한 셈인데요. 이전 공매도 수량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매도 박살을 한번 내야 될 텐데 과연 언제쯤 날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살펴보면 3명이 바이 포지션과 그 다음에 2명이 홀드, 3명은 셀을 선택을 하였고요. 평균 목표 가격은 14.74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평단을 내리기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꾸준히 평단을 낮추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한참을 두드려 맞은 2022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드는 입지를 확장을 하고 배터리 소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G8 국가들은 차량의 전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드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미국 및 해외의 새로운 지점을 오픈을 하면서 위험 대비 보상은
확장 모드에 있다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네요. 현재 스튜디오 및 서비스 센터가 29개로 늘어난 상태이고요. 유럽권으로 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EV 시대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겠고, 배터리 소싱을 위한 퍼펙트한 파트너를 찾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루시드 에어 차량과 곧 출시가 될 그래비티 SUV의 단연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나소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깊이 있는 경험을 모두 갖춘 환상적인 파트너라고 피터 롤린슨이 언급을 하였고요. 우수한 명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도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루시드 측에서는 그랜드 투어링 소비자 가격을요 13만 8천 불로 낮췄는데요. 연말 이전에 딜리버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서 그랜드 투어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트림 레벨 제한 구조 변경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림 드라이브 프로는요 10,000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프로는 4,000불, 21인치 에어로 블레이드 휠을 2,000불을 옵션 기능으로 만들었고요. 이전에 그랜드 투어링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15만 4천불에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가격은 16만 4천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차량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옵션으로 분류를 하면서 필요한 옵션을 추가를 해서 판매 전략을 내놓았네요. 그래서 루시드 측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고객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춘 차량을 주문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전 기사를 보았듯이요. 루시드 측에서는 차량 가격을 다운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면 차량 가격을 다시 다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비안과 루시드, 하루라도 빨리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지난주에 폭풍우가 몰아쳤던 증시에서는 리비안은 마이너스 18%가 하락을 하였고요. 루시드도 비슷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매도세는 경기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큰 것은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EV의 약속된 성장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는 내연 기관의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EV 시장도 당분간은 그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끝이 나면 내연기관 차량과 EV 차량 중 어떠한 차량이 소비 심리가 폭발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전기 비용 상승은 EV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해칠 거라 말을 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의 유가 상승 쪽이 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서는 시가총액이 여전히 높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네요. 결국에는 돈 싸움입니다. 현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오퍼링을 통해서 1.5 빌리언 달러, 즉 2조가량을 채워 넣으면서 2024년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마련을 하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우디에서는 적극적으로 루시드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 같고요. 아직 사우디 선 주문권인 10만 대가 남아 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할 경우에 10만 대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면 예상했던 흑자 전환 시기를 지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는 사우디에 연간 15만 대 차량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 직원 채용 등을 하면서 중국 진출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 공장 건설 발표도요, 직원 채용 소식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가 났었던 만큼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중국 공장 건설이라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오퍼링을 통해서 PIF가 주당 10달러가 넘는 주식을 8,600만 주를 사들였고요. 다른 투자 기관들이 2차 공모를 통해서 600밀리언 달러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느 기관이 샀는지 확인이 가능하면요.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오퍼링 등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